네, 3강 불대수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도 불대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대수란 명제에 대한 수학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수학이고 어떤 명제의 참과 거짓을 0과 1에 매칭시켜서 명제와 명제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불대수의 구성 요소는 변수, 보수, 그리고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수는 0 또는 1 값을 가지는 동작 조건 또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때 이 동작 조건 또는 데이터가 거짓일 경우 0으로 표현하고 참일 경우는 1로 표현하게 됩니다. 보수는 2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not 연산인데요. 변수의 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not a, a bar, a prime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는 변수 또는 변수의 보수를 모두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불대수의 연산은 불덧셈 그리고 불곱셈이 있는데요. 불덧셈은 OR 연산 또는 OR 게이트로 구현할 수 있고 불곱셈은 AND 연산 또는 AND 게이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덧셈을 디지털 회로 기호로 표현하게 된다면 OR 기호로 표현할 수 있고 불곱셈을 디지털 회로 기호로 표현한다면 AND 게이트 기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대수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대수의 법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우리에게 친숙한 법칙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법칙입니다. 교환법칙은 덧셈 그리고 곱셈에 모두 유효한데요. 식으로 표현하자면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곱셈의 교환법칙은 A, B는 BA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불연산 디지털 회로 논리 기호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으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즉 OR 게이트의 입력의 순서는 관계없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D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A, B는 BA와 같으므로 입력되는 변수의 순서는 결과값에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도 덧셈과 곱셈에 유효한데요. 자, A 더하기 괄호 B 더하기 C 괄호는 괄호 A 더하기 B 괄호 더하기 C와 같습니다. 곱셈 또한 A 괄호 BC 괄호는 A 괄호 B 괄호 C와 같습니다. 이를 디지털 회로 기호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A, B, C 간에 덧셈으로 연결되거나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어떤 연산을 먼저 하더라도 결과값은 무관하다. 연산의 순서와 관계없이 결과값은 무관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연산의 분배법칙입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B 더하기 AC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식에서 알 수 있듯 불대수, 불연산 또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산 또한 식으로 표현한다면, 기호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B 더하기 C 곱하기 A는 AB 더하기 AC와 같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연산을 서로 다른 논리 게이트 조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불대수의 법칙에 이어서 불대수의 규칙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대수의 규칙은 총 12가지가 있는데요. 12가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칙 1번입니다. 어떤 변수에 0을 더하더라도 그 결과는 그 변수의 값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자, 덧셈은 불연산에서 5월 게이트와 동일합니다. 이때 어떤 변수에 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출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A가 1이 된다면 1 더하기 0은 1이 되어서 A가 1일 때 출력의 값도 A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A가 0일 때는 0 더하기 0이라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결과가 0이 됩니다. 즉 출력 X는 A의 값에 따라서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므로 첫 번째 규칙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입니다. A 더하기 1은 1. 어떤 변수에 1을 더했을 때 그 결과는 1이 나온다 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 또한 불연산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 A에 1을 더하게 되면 출력은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 텐데 A가 0일 때는 0 더하기 1은 X가 1이 됩니다. 반면 A가 1일 때에는 1 더하기 1이 되어서 X가 1이 됩니다. A가 0과 1로 변하여도 X는 항상 1을 출력하므로 두 번째 규칙 또한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입니다. A 곱하기 0은 0이다. 즉 어떤 변수에 0을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0이다 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곱셈이므로 AND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AND 게이트에 어떤 변수 A와 0이 곱해졌을 때 출력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일 때는 1 곱하기 0, 1 AND 0이라는 연산이 되어 X는 0이 출력이 됩니다. A가 0일 때는 0 곱하기 0이라는 연산이 계산되어서 X가 0이라는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A가 0과 1로 변하여도 X는 항상 0이라는 결과를 출력하니 세 번째 규칙 또한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규칙입니다. 어떤 변수에 1을 곱하여도 항상 동일한 변수가 출력된다 라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 또한 곱셈이므로 AND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A에 1이라는 숫자를 곱했을 때 이 출력 X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일 때에는 0 곱하기 1이 되어서 X는 0이 출력되게 됩니다. 반면 A가 1일 때는 1 곱하기 1이 계산되어서 X가 1이 되게 됩니다. A가 0과 1로 변함에 따라서 X 또한 0과 1로 변하므로 어떤 변수에 1을 곱하여도 변수가 출력된다는
네 번째 규칙도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습한 네 가지 규칙을 다시 적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규칙에서 우리는 하나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덧셈이 곱셈으로 변할 때 0이 1로 변하거나 곱셈이 덧셈으로 변할 때 1이 0으로 변하거나 이랬을 때 1번이 4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AND와 5월의 쌍대성 그리고 0과 1의 쌍대성을 표현하고 있는 식입니다. 다섯 번째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수를 자기 자신과 더했을 때는 동일한 자기 자신의 변수가 나온다 라는 법칙입니다. 이것은 불덧셈에 해당하므로 5월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고 이 5월 게이트에 어떤 변수를 반복하여 더하게 되면 이 x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가 0일 때 0 더하기 0이 대해서 x는 0이라는 결과가 출력됩니다. a가 1일 때는 1 더하기 1이라는 연산이 되어 출력 x는 1이라는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변수를 거듭하여 더했을 때 0과 1로 변하여도 그 출력 x는 동일하게 0과 1로 변하므로 다섯 번째 규칙 또한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규칙입니다. 어떤 변수에 보수화된 변수를 더했을 때는 항상 1이 나온다는 규칙인데요. 덧셈이므로 5월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a와 a의 보수 a 바를 더했을 때 이 출력 x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가 0일 때 a 바는 1이 되고 이때 출력 x는 0과 1의 덧셈이므로 1이라는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반면 a가 1일 경우에는 a 반은 0이 되어서 1 더하기 0이라는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이때 x도 1이 됩니다. a가 0과 1로 변하더라도 항상 x는 1을 출력하므로 여섯 번째 규칙 또한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규칙입니다. 어떤 변수에 자기 자신을 곱하면 그 변수가 출력된다 라는 법칙인데요. 곱셈이므로 이번 경우는 AND 게이트로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조건에서 A의 변화에 따른 출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가 0일 때 0 곱하기 0이 되어서 X는 0이 출력됩니다. A가 1일 때는 1 곱하기 1이 되어서 X는 1이 출력됩니다. 이 경우에서도 A가 0과 1로 변할 때 X 또한 0과 1로 변하므로 여덟 번째 규칙 또한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규칙입니다. 어떤 변수에 보수화된 변수를 곱하였을 때 0이 출력된다는 법칙입니다. 곱셈이므로 AND로 표현하고 자기 자신과 보수화된 변수를 곱하였을 때 출력 x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가 1일 때 a의 보수는 0이 되고 1 곱하기 0을 연산하여 x는 0을 출력하게 됩니다. a가 0으로 변했을 때 a의 보수는 1로 변하게 되고 이 연산은 0 곱하기 1로 되어서 x는
0을 출력하게 됩니다. a가 1과 0으로 변하더라도 x는 항상 0을 출력하게 되므로 여덟 번째 법칙 또한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규칙 5번부터 8번까지 다시 적어보았는데요. 여기에서도 덧셈을 곱셈으로 또는 곱셈을 덧셈으로 0을 1로 1을 0으로 변환하여도 이 식은 성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5번과 7번, 6번과 8번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5월과 and 그리고 0과 1의 쌍대성을 다시 한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규칙입니다. 어떠한 변수를 2번 보수화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라는 법칙인데요. 이 법칙 또한 논리도로 나타내게 되면 2번 보수화함으로 not 게이트 2개를 연결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요. A에 따른 X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가 1일 때 한 번 보수하면 0이 되고 또 한 번 보수하면 1이라는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A가 0으로 변했을 때 한 번 보수하면 1이 되고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1에서 1 또는 0으로 변할 때 X 또한 1 또는 0으로 변하므로 아홉 번째 규칙 또한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규칙입니다. A에 A 더하기 B라는 불식을 더하게 되면 A라는 결과가 출력된다는 식인데요. 이 식은 불대수의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A로 묶어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대수의 규칙에 의해서 B 더하기 1은 1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이 식은 이렇게 변환되게 되고 또한 불대수의 규칙에 의해서 이 식은 A로 변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10번 규칙도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번 규칙입니다. A 더하기 A바 B는 A 더하기 B가 된다 라는 법칙인데요. 이 법칙 또한 불대수의 법칙과 규칙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10번에 의해서 이 A는 A 더하기 AB와 같고 여기에 A바 B를 더합니다. 이때 D의 식을 B로 묶어내면 이렇게 식이 변환되게 되고 불대수의 규칙에 의해서 이 항은 1임을 알고 있으니 결국 전체 식은 A 더하기 B로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11번 규칙도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법칙입니다. 이 법칙 또한 불대수의 규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이 식은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항 AA는 어떤 변수에 동일한 변수를 곱했으므로
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 BA를 교환 법칙에 의해서 AB로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세 개의 항을 A로 묶어내면 이렇게 식이 변하게 되는데요. 불대수의 규칙에 의해서 어떤 변수에 1을 더하게 되면 이 항은 1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므로 이 식은 이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규칙 12번도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습한 불대수의 규칙,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불논리를 간략화하는 예시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이 있다면 우리는 불대수와 불대수의 법칙과 규칙을 이용해서 이 식을 간략화할 수 있는데요. 먼저 괄호를 풀어서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를 풀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두 개의 항은 어떤 변수에 자기 자신을 더한 것과 동일한 등가적인 표현이므로 AB 더하기 AB는 A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 AC를 적어주고 B 곱하기 B는 자기 자신을 곱한 것이므로 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항을 적어주고 자, 여기에서 B 더하기 BC는 불대수의 규칙에 의해서 B와 동일함으로 이렇게 식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B 더하기 B는 B 더하기 AC AB 더하기 B는 B임을 이용하여 B 더하기 AC로 식을 간략화할 수 있습니다. 불대수의 규칙과 법칙, 그리고 드모르간의 정리를 이용하여 불대수에 대한 표현식이 있을 때 이를 간략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이 식으로 간략화했었는데요. 이 식을 논리 게이트로 표현하면 이러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여진 이 식을 논리 게이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식을 왜 간략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직관을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줄이기 전 식은 5개의 게이트로 식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불식을 등가된 줄여진 불식을 게이트로 표현하게 되면 단 2개의 게이트만 사용하게 되는데요. 즉 불식을 간략화함으로써 필요한 게이트의 개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시간 측면에서 이 식은 총 3번의 게이트로 인한 실질적인 지연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식은 단 2번의 지연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게이트의 개수를 줄이고 실질적인 회로의 지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불식을 간략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